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3일, 지금 현재 시간은 저녁 10시입니다. 오늘 주제는 매년 9월은 주식 최저가, XOXL 쫄린다, 미국 반도체 대 중국의 2차 전지, 차이나 전기차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현재 계좌는 차이나 전기차가 마이너스 15%,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15%입니다. XXL은 경기 민감주라서 역시 하락과 상승의 폭이 큽니다.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31%입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추가로 매수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오늘 조금 매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는 전부 다 하락입니다. 전부 다 파란색이네요. 그나마 차이나 전기차가 요 며칠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7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이러다가 1500원까지 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현금 보유분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도 소극적으로 해야 되고 가계 경제 또한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신 분들은 이때가 투자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부자는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찰리 먼거는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의 긴 터널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모두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8월달 기사인데요. 미 증시 매년 9월만 되면 하락했는데 가치주 들고 버텨라. 1928년부터 S&P 500 수익률은 9월에 1%대 하락 연중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9월달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최고는 12월달, 7월달, 7월달이 가장 상승폭이 크네요. 올해 9월에도 월가 통념대로 증시가 흐를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역시 흐르고 있습니다. 월가의 예상이 맞은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이상 S&P 500 지수 주가 흐름은 연중 9월에 가장 안 좋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이 9월 23일이니까 이제 7일 남았습니다. 9월달 다 마무리 돼가니까 조금만 힘을 내서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경제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클레머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단기적인 이익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은 파월이 경기에 이길 때를 놓칠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팔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속 주식을 갖고 있으라는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기사인데요. 저는 파월이 경기를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경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가 경기를 이겼을 때 우리는 경기장에 있을 것이고 단기 선수들은 관중석 맨 아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주가가 하락했다고 팔지 말고 그대로 보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끝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하락의 끝은 있고 하락을 찍고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고 그것보다도 더 높은 지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로, 중국은 2차 전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전지에도 투자하고 반도체에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나 전기차와 XOXL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차이나 전기차 그래프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세계 주식은 많이 내려갔는데요. 우리 차이나 전기차는 5일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밑거리를 길게 느리트리며 다시 원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더 이상 밑으로 하락하기 싫다는 시그널입니다. 다음은 차이나 전기차 뉴스입니다. 몽골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기차 시장 급성장이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에도
중국이 점유율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최근 5년간 몽골 수입 대상국 전기차 수입 동향인데요. 중국이 그 62.8%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보면은 62.8%가 아니라 거의 뭐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CATL 기사인데요.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 배터리 수압 사업 해외로 확대, 유럽서 세 번째 공장 설립 검토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배터리 수압 기술은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갈아 끼우는 기술인데요. 지난 1월 CATL은 중국의 10개 도시에서 이보고로 불리는 배터리 수압 사업을 출시했고, 이를 통해 전기차가 충전소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줄였다. 운전자들은 CATL로부터 배터리를 임대하고 전기차 배터리가 떨어질 때 바로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기차의 대부분의 가격은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임대하고 리스로 간다면은 전기차 가격이 확 떨어지고 월 리스료를 내면서 렌탈 개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압 기술을 유럽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칠리용 리오 공동 창업자는 2025년까지 유럽에 1000개의 수압 스테이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CATL 배터리 제조업체가 2분기 순이익은 전분기보다 387% 급증했다라는 내용인데, 그거에 비해서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흘러내린 주가가 에너지를 응집해서 무섭게 치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WTO에 제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수제팅 대변인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특히 전기 자동차 보조금과 관련한 차별적인 조항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변인은 다른 WTO 회원국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사실을 유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동으로 WTO 제소도 추진할 자세를 보였다라는 기사입니다. 거기에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국 도시 봉쇄 해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국 주요 도시 코로나19 봉쇄가 해제되면서 활기가 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날 중국 수촨성의 인구 2100만 도시 청두와 라오닝성 거점 항구인 딜렌도 일상 회복에 들어선 가운데 U자형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 10월 16일에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회가 있는데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도시를 봉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번에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전당대회에서 뭔가 좀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한 의미 있는 그런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9월달까지 갈지 아니면 혹자의 말대로 내년 6월달까지 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결심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2년 후, 3년 후 좋은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며 열심히 인내하며 본업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